안녕하세요. 국어원 국단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문제 국어 영역 34번에서 37번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건 독해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풀이 영상들만 보시는 것 같고 독해 영상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미 자기는 독해를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어지니까 그 풀이를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에서 풀이 영상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독해 단계에서 우리가 독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풀이가 그 굉장히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아우 난 독해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완벽. 근데 풀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물론 뭐 풀이에서 어떤 사용되는 스킬이 없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독해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독해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지금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3D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은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여기 지금 제시문의 내용을 난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나는 독해를 완벽하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면 실전에서 우리가 실제 나오는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는 문제 푸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대강 이해하는 거예요. 대강. 근데 우리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계속 누차 강조드리는 A 대 B예요. 뭔가 우리가 A라는 게 주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A를 설명할 때 B라는 애를 끌어들여 가지고 A를 더 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독해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 보시면은 그게 더 느껴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번도 한번 문제를 이제 독해를 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 독해하는 영상을 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풀이보다요. 일단 독해는 늘 말했지만 먼저 문제부터 보고요. 윗글에 대한 이해. 뭐 하나씩 정도 읽어보면 좋아요. 병목현상은 뭐 연산할 때 이 토양이 처리 능력 총괄 때 뭐 이런 어떤 약간 일치 불일치 내용인 것 같고 모델링에 대한 설명. 모델링이 나오는데 모델링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집중해서. 그리고 기억에 대한 추론. 추론 문제가 나오는데 추론도 결국에는 같은 원리긴 한데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추론 나오면 일단 조금 긴장을 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추론 문제는 3점 줘야 되는데 여기 3점 안 줬네. 이걸 또 결국 이걸 줬는데 이게 일단 그림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 좀 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적용 문제. 독해 잘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델링 잘 보라고 했어요.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려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여러분, 하지만 계열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달리예요. 나데이 법비 다 같은 놈들이에요. 달리. 여러분, 요런 단어를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된다. 자, 모델링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모델링을 물어보면서 옆에 렌더링도 써 있네.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 A 대 B다. A 대 B고 이제 동그라미 세모 칠 겁니다. 모델링은 동그라미고요.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단계 개념이네요.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대요.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물.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 표현.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된대요.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개수와 위치가 달라지지 않나 봐요, 정점은. 근데 여기 또 한이 나왔네요. 한. 모양이 변하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나오면 조심하라고 했죠. 꼭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 한, 이렇게 이중 부정의 형태 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않는 한 않는다, 이거를 긍정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면 달라진다, 이렇게. 같은 얘기거든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전초들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참 뭐 그렇겠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초들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네요. 이걸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한다. 회전도 어떤 변화고 이동도 변화인데 정점들의 간격은 유지한대요. 이런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를 할 때. 아니, 회전하거나 이동하면은 당연히 변하겠지.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간격은 유지가 된다고요.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자, 단락이 끝났으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이제 렌더링이겠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글을 제대로 쓴 사람이라면.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 뭐예요? 이거 모델링 데이터예요. 모델링에서 설정 수정한 단계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번 A 대 B는 모델링과 렌더링은 서로 이렇게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모델링을 끝나고 렌더링 간다는 얘기겠죠.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이네요. 아까 왜 본능적으로 2차원에 저걸 쳤냐? 3차원 가상 공간. 모델링은 3차원, 렌더링은 2차원이라고. 물론 뭐 둘 다 3D 애니메이션 관련된 내용인데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화면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우리 뭐 100만 화소, 보통 화소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화소값은 결국 밝기나 색상이네요.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멀리 있으면 작게,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 아까 표면 특성이 뭐였죠? 표면 특성은 아까 모델링 아니었나요? 모델링 표면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에서는 표면 특성과 관련한 값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단계니까, 설정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렌더링에 넘기면은 렌더링은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렌더링 아까 처음부터 뭐였죠? 화소값이 부여된다. 그러니까 렌더링은 화소값, 이거를 관련된 거예요, 렌더링은.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죠.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원근감도 구현했고 위치감도 구현했고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렌더링은 화소값을 결정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프레임의 생성.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자, 단락이 끝났어요. 이렇게. 대충 모델링과 렌더링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아까 다 배운 내용이죠.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연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문제를 읽었는데 기억에 대한 추론을 얘기하면서 기억이 뭐였냐면 보니까 GPU였어요. GPU. 아하. 제가 여기서 안 짚어줬는데 문제를 보면서 GPU가 나왔고 그 위에 CPU가 살짝 보이잖아요.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건데 GPU 나오고 CPU 나왔잖아요. 이건 또 뭐냐 결국 또 A 대 B예요. 이게 CPU고 이게 GPU예요. 요 단락에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에서 이제는 만들어진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제 그거가 CPU와 GPU가 그것을 연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자, 이제 표시를 할게요. 다시. CPU는 동그라미,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된 데이터 처리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 보완 GPU는 독립적 수행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 저속. CPU는 상대적으로 고속이겠네요.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 고속으로 할 수 있다. 동일한 연산 여러 번 수행 고속. 왜냐?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 그 다음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하나의 연산 명령어 각 코어는 동시에. 자, 그럼 비가 뭘까요? 자,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하면은 CPU가 이제 GPU인데 CPU는 아까 뭐였어요? 동그라미 보면 시간이 하나씩 순서대로. GPU는 아까 뭐였어요? 동시에. 여기 순차적으로도 보이네요. 순차적으로는 뭐 왜 나온 거지? 각 코어의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건 전송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연산을 보는 거예요. 연산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전송은 뭐 여긴 전송에는 CPU는 전송 얘기가 없었어요. 전송은 모르겠는데 전송은 순차적으로 하나 봐요. 하여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A대 요즘 보니까 제가 수능을 놓은 지 좀 오래됐다가 최근에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게 되니까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전체 글 전체가 하나가 AB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글에다가 AB 구조를 두 개씩 넣어놨네. 이렇게. 그거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문제 푸는 거는. 어쨌든. 자, 이제 독해는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설명을 들었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독해가 중요하다. 독해가 중요하지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리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럼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현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